법무부 장관이 최종 감독자다. 규정에 따라서 검찰 개혁을 이끌어야 된다고 우리 문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추미애 장관은 진짜 엄청 센 말을 했어요. 수술 칼을 여러 번 찌르는 건 명의가 아니다. 인권을 뒷전으로 하고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내더라도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냥 직격탄 날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속이 다 어, 시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검찰 들어, 니들. 내가 감독권자. 대통령이 지금 힘을 줬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최종 감독자다라고 힘을 줬고 추미애 장관은 여러 번 찌르는 건 명의가 아니다. 그 이야기 왜 그 촛불 집회 때도 위에 올라가서 김남국 변호사인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죠. 그 여러 번 찌르는 게 명의가 아니다. 그 비슷한 이야기 이런 게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건 드디어 추미애 장관이 법무장관이 된 날이고요. 박수 한번 좀 쳐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처럼 다시 맞기 어려운 기회죠. 모든 국민이 이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까지 윤석열 총장이 보여줬잖아요. 정말 이때가 아니면 절대 못하는, 다시 못하는 시기인 거죠. 아침에 그 현충원에서 같이 참배 갔을 때 뒤에 모습이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같이 갔잖아요. 그 미인데도 법무부 장관이 의전서기가 뒤에니까 거기서 묵묵히 지나가는 모습 봤을 때 진짜 내일 그 이제 취임식 하잖아요. 그 우리 윤석열 춘장님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발음 정확하게 해주세요. 네. 춘장님이라고. 예, 그렇구나. 예, 춘장님.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춘장님이라고 했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이 대구 출신 아니에요? 대구죠. 대구 여고인가 나왔고 대구 경북여고 경북여고 출신에 옛날에 대표 됐을 때 크게 프랑카드 있었어요. 근데 대구에도 불구하고 여당 대표 됐을 때도 하더라고. 이제 안 할 줄 알았더니 그때 됐을 때 대구여고가 그 시내 큰 데 있어요. 길거리 보니까 프랑카드를 아주 크게 해놨어요. 추기라고. 근데 그게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네. 그 당시에도 대구 사람이 김대중당 소위 말하면 그쪽 사람들 말로 네.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고. 네. 근데 그 상황에서도 여성 지역구 5선은 우리나라 최초라고 하고요. 네, 그렇죠. 총리급인 인사가 법무부 장관으로 갔고요. 네. 그리고 청문회가 심지어 여상규가 추미애 장관을 보호하려고 할 정도로 뭔가 어마어마한 위상 이런 게 느껴졌었고. 판사 출신이었나. 근데 지금 일성이 수술칼을 여러 번 찌르는 건 명의가 아니다. 요 말 검찰들은 알아들었을까요? 설마 딱 한 명 빼고 다 알아들었을 것 같네요. 아니요,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예, 이거 그 의미 잘못됐어요. 의사는 살리려고 찌르죠. 칼 여러 번 찌르는 걸 좋은 킬러 아니야 이렇게 나와야 맞죠, 사실. 뭐 얘네들이 무슨 살리려고 지금 칼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수처도 통과하겠다, 막 나가겠다. 킬러는 한 방에 끝낸다. 이렇게 나오는 원샷 원킬. 아무튼 이런 메시지들을 내고 나서요. 지금 얘들 웃긴 게 공수처 설치되니까 조국 장관 바로 기소하고 말도 안 되는 11가지 건으로. 그리고 추미애 장관 딱 장관에 임명되는 날 패스트트랙 충돌했던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의원들을 기소를 했어요. 다 불구속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김빼기 하는 걸 막 즐기는 것 같은 난 솔직히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걸 보면은 황교안, 나경원 등 포함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이 27명, 민주당이 10명인데 현역 의원 숫자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23명이죠.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23명 그리고 나머지 뭐 당직자나 보좌관들 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일 황당한 게 이런 거예요. 난동 피운 놈 그리고 그걸 말린 놈 말린 놈을 왜 기소를 해? 민주당 왜 뭘 잘못했다고 기소가 돼야 돼 지금? 일단 형식적으로는 고소가 들어왔으니까요. 쌍방으로 나오고 쌍방. 우리나라 법 집행기관들, 사법기관들 가장 큰 문제는요. 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법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능력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왜 일방적으로 맞았어도 맞은 놈에 가서 쌍방 주장해버리면 쌍방으로 기소된 경우 굉장히 흔하거든요. 딱 극작이에요. 기계적 중립을 지킨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판단도 안 되고 한쪽에서 고소도 있고 한쪽만 일방적으로 선도졌다 욕먹겠고 에라 모르겠다 니네들도 가라. 그렇죠. 판사가 알아서 하겠지. 딱 그 짝. 지금 명단 제가 불러드릴게요. 민주당은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박주민 이렇게 돼 있고요. 자유한국당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누가 빠졌는지 있다.
말씀해 주세요. 황교안, 나경원, 강효상, 김명현, 김정재, 민경욱, 송원석, 윤한홍, 이만희, 이은재, 정가윤, 정양석, 다음에 정용기, 정태옥, 곽상도, 김선동, 김성태, 비례, 김태흠, 박성중, 윤상직, 이장우, 이철규, 장재원, 홍초로 여기까지가 현역들이에요. 여상규가 빠졌네. 아, 여상규가 이은재. 이은재는 이은재 들어갔어. 불렀잖아요. 여상규가 빠졌지. 여상규가 뭔가 이상하지. 백 썼나? 아니면 이번에 그만둔다고 그냥 봐준 거 아닌가요? 아니 민경욱이는 들어갔습니까? 민경욱이 들어갔죠. 있어요. 네. 아까 제가 6번째 불렀는데. 예. 우선 연속 2년 동안 기소가 되신 강효상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박수. 야, 정과 입범 된 거예요? 바쁜 사람이네. 정과 입범 된 거예요? 모르죠. 일단 기소가 한 2, 3일 간격으로 연달아 된다는 거는 참 축하드릴 일이고. 그것도 새해 들어서 홍보기십니다, 하죠. 근데 왜 전희경은 안 들어왔을까요? 전희경 아무것도 안 했나 그때? 입만 터졌죠. 아 근데 그 저희는. 여상규 의원 어. 같은 경우는 너무 증거가 명확하잖아요. 네, 그렇죠. 채도 의원실에서 그 찍힌 사진도 있고. 쇼파 옮기는 거 보였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연약한 몸으로 소파를 번쩍 들어서 보는 사람이 놀랐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법사위원 좀 많이 빠졌는데 지금 주광덕도 빠졌고요.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여상규도 눈치, 법사위원장. 빠졌고요. 그런 느낌이 좀 들지요. 어쨌건 지금 이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당직자나 보좌관들 이건데 요거는 우리가 봐도 그런 거죠. 이 언론이냐 얘들 기계적 균형을 왜 이런 데서 잡어? 대한민국 언론이야 이게? 아니요, 그 홍준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저기 공수처는 받고 선거법을 협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왜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걸 못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검찰하고 자유한국당하고 그 이 패스트트랙 관련해 가지고 이제 패스트트랙 수사를 안 하고 있을 테니까 공수처를 막아라 이런 게 있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공수처를 받아야 되는데 패스트트랙 수사 때문에 공수처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지 않겠나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 안 받으려고 했다가 지금 다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 거죠 지금. 야, 어쨌건 지금 거의 60명 넘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중에 23명 정도만 기소하는 그러면서도 민주당 국회의원 현역 5명을 또 기소하는 이런 건 균형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있는 그대로 해야지 왜 얘네들은 지금 자꾸 정치를 하려고 그래. 말린 사람을 왜 기소를 해? 그 뭐 국회 선진화법도 아니고 뭐 폭력법 폭력에 관한 폭처법. 예, 네, 폭처법. 그걸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제목이 완전히 다르고요. 네.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그러니까 민주당 5명 정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보는데 민주당을 한 명도 안 집어넣으면 지랄 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집어넣는 거잖아요. 아니 이런 검찰 처음 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희경이 뭐라 그랬냐면 공정과 균형이라고는 눈을 씻고 쳐다볼 수 없는 처분이다. 아니 맞는 말인데. 이분도 맞는 말을 맞는 하실 때가 있네. 맞는 말인데. 공정과 다시 봤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불법에 저항한 동지들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켜내고 함께할 것이다. 이게 무슨 사법부를 어떻게 보고 지금 이딴 소리 하는 거야. 뭘 지켜내. 사법부가 판단하면 되는 건데 확실히 근데 검찰권이라는 게 그렇네요. 기소하는 것까지는 검찰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기소를 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권력이다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무죄를 받아내더라도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특히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하고 힘들잖아요. 예. 수년이 걸리기도 하고 그 사이에 가족이 해체돼 버린다니까. 근데 지금 얘네들은 지금 전희경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하다고. 그러네 가만 있어봐. 이게 단독 전희경 검찰 욕해 해가지고 공정과 균형이라고는 눈을 씻고 쳐다볼 수 없는 처분. 이렇게 하면 전희경 구속 안 되나? 참, 검찰이 마음 먹으면 할 수 있겠죠. 또. 이제 불가능하실 겁니다. 이제 그런 것도. 근데 전희경은 다음 뭐 총선에 나온다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또 비례를 할까요? 네.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잖아요 지금요. 지금 비례 연속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딱 한 명 있어요. 김종인. 김종인이 한번 4번인가 5번인가 4번 했죠. 비례만 4번. 지역구 차지할 텐데 이렇게 이상한 말만 하면 어떻게 될지 참 제일 궁금해요. 전희경. 근데 전희경도 지금 검색해 보시면은 네. 어떤 지역 나가는지 나옵니다. 알려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아 저희도 관심 없고 그냥 어. 밉상이 밉상.
근데 어제 중요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검찰 간부들에 대한 이 세평을 수집하고 있다. 세평, 세간의 평가 이런 뜻인데 이게 이러니까 무슨 뭐 검찰을 줄 세우게 한다 이렇게 비판적 보도가 나오던데 무식한 소리예요. 인사권이 청와대에 있어. 검사장급 인사들은. 근데 그 과정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전에 관행대로 하면은 검찰총장이 이러이러이러한 자리에 검사장들 누구를 임명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전달을 하면 법무부 장관이 그걸 받아서 심부름꾼 역할만 했던 거지 청와대에다가. 근데 이거를 세간의 평가를 이제 본래 경찰 그 정보 수집하는 그 경찰들이 하는데요. 검찰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방송에 지금 그 김봉준 청와대 인사비서관이 나와서 설명해 준 건데 비서관, 행정관 또 이런 인사를 할 때는요. 세평을 듣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술 먹냐 안 먹냐 같은 걸 그걸 다 들어본다는 거예요. 술 먹는다 그러면 조사할 게 많아지고 술 안 먹는다 그러면 상당 부분이 생략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마치 불법이나 되는 것처럼 약간 좀 나쁜 의미로 이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사의 제목 자체가 좀 의도가 의심스러운 거죠. 이 민정수석실에서 세평을 조사하려고 하는데 그 국정원에다가 의뢰를 합니까? 그러면 그 검찰 인사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 검찰한테 의뢰를 해요? 어디다 의뢰를 합니까? 뭐 조선일보에다 의뢰를 할 거예요. 어디다 할 거야? 당연히 경찰밖에 없잖아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아니 또 경찰이 검찰하고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뭐 지시를 받는 지휘를 받고 있으니까 가장 그 사람의 장점도 알고 약점도 가장 파악을 잘할 것 같아요. 뭐 정보과 이해도 실제 형사과나 그런 수사과에서도 접촉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마 세평이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당연한 업무죠. 아니 검사들을 줄 세우게 하기 위해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는데 줄 세우게 할 건데 세평을 왜 봐요? 줄 세우게 할 거면 세평을 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줄 쭉 세우면 되는 거고 인사권에 대해서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합리화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세평을 본다는 것 자체는 정말로 줄 세우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렇죠. 의미지. 세평을 보는 게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냥 서류 심사만 하라는 말인데 서류 심사만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정말 댐댐이라든지 뭐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이거 어떻게 알아요? 서류 심사할 때 서류에 비리 가능성이 있음 뭐 이런 거 써져 있겠어요? 세평 당연히 봐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에게 했던 말, 법무부 장관이 최종 감독자다라고 하는 말은 이를테면 인사권은 사실상 갖고 있는 건 법무부 장관이죠. 사실상은 청와대는 그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서 임명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봐요. 윤석열에게 인사권을 뺏으면 사실은 그냥 이 참고 사항으로 듣는 거지. 근데 언제부턴가 검찰총장이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모양새, 거기다가 법무부 장관이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모양새였다고 하면 윤석열에게 인사권을 뺏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잡는 네, 거죠. 네, 바로 네. 잡는 거.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니까 가능한 거지. 예를 들면 뭐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 조국 장관을 생각해 한번 보세요. 그렇게 자기 깐에는 좀 사실 낮게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번 수도 없이 찔러가지고 아주 만신창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추미애 장관이 검찰 인사 등에 있어가지고 딱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권한 아니면 거기다가 그냥 전라도 사투리로 뻔내뻔내 하지 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뻔내가. 고향이 저기 전라도라며. 그러니까 그게 바닷가 쪽 그 사투리하고 남쪽 사투리가 다르더라고요. 먹고 싶어서 예. 뭔가 이렇게 막 침 흘리는 거. 이거 뻔내뻔내라고. 아. 바닷가 쪽이니까 그거는. 아니, 육지 쪽이잖아요. 여기 쪽 바닷가 예, 쪽. 제가 바닷가 같은. 우리는 나주평야에 살았다. 그 바닷가 촌놈들하고 다르다. 아니, 어촌 사람 비하. 아니 그 신년사라고 보니까 아이고 참. 그 이제 보통 뭐 검찰청장 뭐 이 정도 되면은 신년사는 그 자기들 그 검찰청 안에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자. 네,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국민을 대상으로 무슨 뭐 왕이나 된 것처럼 하는데 서두에 관심이 집중될 상황이긴 했어요. 아, 공수처도 근데 통과됐고. 정신 나간 짓이죠. 그쵸. 아무리 아, 그래도 그런 신년사를 낸다는 것 자체가 국세청장 신년사 본 적 있습니까? 관세청장 본 적 있어요? 신년사 써있잖아요. 검찰 가족 여러분. 그렇죠.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년사는 검찰 자기- 가족 그러니까 여러분 내부적 단속용인데 네?
그게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외부적으로 봤을 때 뭐가 어떤 속내가 비쳤을까. 근데 이거를 다루는 언론의 자세가 근데 윤석열 경로 이런 느낌. 내용이 내부적이 아니었어요. 내부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뭐라도 된지 하고 국민한테 가르치는 느낌이 들었죠. 경로했어요, 이거 보고. 가만 있어봐. 나도 신년사 늦게나마 내고 싶은데 네. 새날 재벌 신년사 이렇게 내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어. 되게 웃겨.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그럴 수 있어요. 조직 내에서 새롭게 시작할 때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걸 언론에 흘려놨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그 조국 장관 그 조지 워싱턴대 발음 정확히 해볼까요? 조지 워싱턴대. 와우. 거기에 대해서요. 저게 무슨 뭐 기소할 감이냐 하니까 바로 언론 플레이 해버리잖아요. 구체적인 디테일을 또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얘네들은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수사로 말하면 된다고. 왜 그 짓들을 하면 이게 법원의 시간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은 기소했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거기에 무슨 비난이 쏟아지니까 또 언론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디테일을 설명을 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묵비권 행사했다고 조국 장관 일체적인 묵비권 행사했는데 다 왜곡되게 그냥 보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험 문제를 캡처해 가지고 한국으로 보내면 엄마 아빠가 나눠서 해줬다 이런 디테일을 흘리는 건 검찰밖에 없는 거잖아요. 소설이잖아요, 소설. 그게 너무 웃겨요. 근데 디테일을 흘리면 흘릴수록 정말 이게 죄면 강남 학부모들은 지금 초비상입니다. 저도 들어가야 돼요. 어저께 댓글 보니까 자수해야 돼, 자수하러 자수해야 가신다고 그러니까요. 댓글이 달렸더라고. 나도 그랬다고. 전국에 있는 유치원부터 유아원 다 지금 다 잡혀 들어가야 돼요. 무자식이 상팔자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꼭 결혼 안 한 사람도 있고 저런 식이에요. 자식 하나 가져봐요. 참. 아직도 좋아요. 늦지 않았어. 잠깐만 정필승 숟가락 들 힘은 있지. 여러 개 들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결혼을 하고 있는 저 자식 보면 되게 그렇지 않으세요? 혹시 독자예요? 아니요. 그러면 저 조카가 이번에 군대 제대했어요. 그럼 총 형제가 어떻게 돼요? 둘이요. 형제가 둘? 예. 안 가도 돼. 한 사람은 가면 됐지 뭘 두 사람씩이나. 여러분 의외로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많이 의외로요? 연락해 의외로? 주세요. 의외로? 잠깐만 있어. 칭찬인데 칭찬. 여러분 정필승은 변호사이자 의사입니다. 네. 그거 하나만 갖고 됐지 뭐. 돈을 따블러 버려요. 일단 알겠고요. 자 어쨌건 지금 검찰이 바짝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이 대통령이 취임해서 뭔가 개혁의 동력이 생기는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 새로 들어와서는 최소 몇 달 동안은 개혁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낙오들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제대로 줄 서시기 바라겠습니다. 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